문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파악입니다. 독해죠. 근데 현대차의 독해는 독합니다. 독해. 그죠? 지문이 무지하게 길죠. 지문만 하더라도 몇 개로 지금 쪼갰어야 했어요. 근데 제목, 주제 이런 거 첫 문장에 대부분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길 경우에는 중간중간 보면서 확인 한 번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셔야 되겠죠. 첫 번째, 시장경제는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나라 살림의 운영 방식이다. 제가 A다 그리고 근거 있고 뒤에 그래서 A다 문장 앞뒤에 이렇게 주제가 있다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만 읽고 이건 읽지 말고 이 글의 제목이나 주제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글을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되지만 우리의 관건은 지금 시간을 줄여야 된다.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그것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또 하나 있죠. 이 사이에 A라는 걸 딱 제시하고 나서 그러나 B다. 그러면 이 A가 주제가 아니라 B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뒤도 이렇게 B가 되겠죠. 요런 거 좀 주의합시다. 자, 근데 여기를 보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이 뒤가 주제겠네요. 최근에 재계, 정계 그리고 경제 관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쟁은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뭐죠? 시장 경제가 왜곡되어 있다. 시장 경제가 왜곡된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대한 논쟁을 보면 뭔가 왜곡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 이런 데서도 주제는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또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오죠. 그 앞에 문장 앞에는 항상 그 뭐가 있을까요? 뭐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쭉 한번 밑에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눈에 뜨이네요. 사설을 읽고 빨리빨리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걸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임이 중요하다. 제대로 운영될 여기 지금 왜곡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의 소임이 중요하다. 소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를 통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의 할 일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죠? 지금 계속해서 왜곡되지 않으려면 국가의 소임. 마지막 문장이 또 주제라고 그랬죠? 경쟁의 결과가 승자에 독점된다면 국민들은 경쟁의 참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있네요. 그래서 주제다. 여기도 이제 그래서 있는데 경쟁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곡되어 있다. 공평한 분배하자. 이게 주제죠. 분배하자. 근데 누가 해요? 이 분배를 누가 해? 후 나왔잖아요. 국가의 소임. 아까 중간에 나왔죠.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나와 있죠. 결국은 주제는 뭐예요?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죠. 사설만 지금부터 아침에 30분만 들여보세요. 그래서 사설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30분만 투자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 다음 문장 배열입니다. 문장 배열. 시간을 줄이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전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시간을 확 줄여야 될 문제가 있고요. 시간을 오래 들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오래 들여야 될 문제는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그것도 지문을 먼저 읽지 마시고 보기를 읽고 빨리빨리 찾아나가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주제 찾는 거나 문장 배열은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제일 먼저 문장 배열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첫 번째 문장은 어때요? 주제를 내세우고 일반적이고 뭔가 포괄하고 좀 그런 거죠. 첫 번째 문장부터 사례를 내세우지 않죠. 여기 지금 눈치채셔야 돼. 이저, 야우스. 수영미학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야우스이다. D 앞에 뭐 있어야 되겠어? 수영미학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BCD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문장 자격이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은 고전주의 예술관에 따르면, 최근에 뭐에 따르면, 이런 게 첫 번째 문장이 많죠. 진리는 예술작품 속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한다. 일반적이죠. 뭔가 확 던지는 느낌이 나죠. 그 첫 번째 문장은 A예요. 그러면 보기를 딱 가서 보니까 A가 첫 번째 문장인 건 지워버려야죠. A에서 C로 가냐 A에서 D로 가냐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찾고 이 문제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해봤어요. 첫 번째 문장 찾았어. 다행이야.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 그래서 B냐 C냐, 아까 뭐였죠? C냐 D냐, 지금 C로 한번 가볼게요. 야우스에 제기된 독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중리한 사람이 이저예요. 요 다음에 앞에 이저가 나와야 될까? 이 다음에 이저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저가 지금 나와 있고 야우스 나와 있고 야우스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야우스에 제기된 독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C 다음에 B여야 돼요. D 한번 가볼까요? 수영미학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야우스래요. 야우스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이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야우스고 야우스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저가 이렇게 했다. D, C, B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답은 뭘까요? 보시면 A, D, C, B 이게 정답이 되겠죠. 어쨌든 첫 문장 찾고 나서 D냐 C냐만 놓고 확실하면 나머지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여라. 그 다음에 빈칸 문장 넣기입니다. 다음 글의 개요에서 기역과 니은. 이게 뭐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문장의 처음과 끝에 다 주제와 제목이 있다. 제목은 주제를 압축한 거죠. 짧게 얘기한 거고 결론은 제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 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 민주주의 미흡해. 서론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죠. 그래 놓고 미흡한 거에 대해서 요만큼 얘기하죠. 이렇게 미흡해. 근데 그래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 던지죠. 잘못된 현실을 고칠 수 있는 이 현재 고친다. 개선. 이 개선하면서 참고하는 게 뭐예요? 민본주의. 이런 거죠. 우리의 전통사상에서 미흡한 것을 개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제목, 민주주의의 문제점. 민주주의의 문제점. 요것도 맞긴 맞는데 민주주의 정착이랑 민본주의 활용 요것도 괜찮죠.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적절한 거. 이거보다는 요거 좀 더. 정치와 현실의 괴리 이런 얘기 없었죠. 민본주의 현대적 재생 요것도 가깝겠네요. 민주주의와 정치 행태 이것도 너무 일반적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론을 볼까요? 선조들의 지위와 예절이 담겨있는 민본주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지금 요거 두 개 중에 이제 찾는 거죠. 민본주의 현대적 재생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미흡함을 보완해야 된다. 뭐였어요? 미흡하니까 개선하자, 보완하자, 민본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었죠. 그럼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데 뭐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푸는 게 훨씬 더 좋은가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지문이 이런 거 말고도 아까 그 독해 지문 같은 거 나오면 옆에다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런 걸 바탕잡기라고 하죠.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가하거나 뭐 시간이 충분할 때 읽는 그 리딩하고 문제를 풀 때 하는 리딩하고 형태가 좀 달라야 돼요. 이런 때는 옆에 뭔가를 계속 핵심이 되는 걸 자꾸 써놔야 되겠죠. 바탕잡기.
사설 보시면서 훈련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개요짝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 솔루션이죠.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보니까 그거네요. 사이버 중독이네요. 내용 읽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은 뭐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잖아요. 병원에 가도 그렇죠. 저 열이 나요. 열이 나서 의욕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는 건 문제죠. 원인은 뭐예요? 열이죠. 그러면 의사는 솔루션을 기운이 없는 걸 복돋아야 되겠어요? 열을 없애야 되겠어요? 열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책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원인이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권력력과 소용 심리를 부추기고 사이버 공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대신 딴 걸 제시를 해주거나, 그죠? 소용 심리를 부추기는 거 없애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원인과 관련돼서 해결책을 한번 보기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집중해라. 원인에 집중해라. 자, 보니까 사이버 중독에 빠지는 원인을 조사해 그 유형을 분류해 본다. 아니 괜찮아요. 의미 있어요. 근데 솔루션 나왔어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사이버 중독 해결돼요? 안 되죠? 제껴.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홍보해요. 물론 이것도 솔루션이긴 한데 이 원인과 관련돼 있어요? 법규? 아니죠. 사이버 중독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집중력 향상은 긍정적, 말도 안 되죠. 지금 문제 해결은. 금단 현상 해소를 위해 종교활동을 권장하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독서를 생활하도록 한다? 요거 좀 가깝네요.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공간. 자, 이거네요. 뭔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사람들이 중독되는 사람들 보면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걸 사이버에서 충족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이런 걸 없애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지나치게 의존하니까 줄이도록 해야 돼. 그 대신 줄이게만 너 하지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줄이나요? 줄인 시간에 딴 걸 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 되죠. 그게 뭐냐면 현실에 충족하지 못 해소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정답은 몇 번일까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5번이 되겠죠. 자,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단론법입니다. 3단론법에서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A는 B이다. 진술이 하나예요. 이게 참이면 무조건 참인 건 제가 뭐죠? 대우죠. 대우. not B는 not A다.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술이 2개 이상이야. B는 C이다. 여기서 또 하나 뭐가 도출되죠? B가 가운데 있으니까 A는 C이다가 도출되죠? 이 두 가지만 알면 모든 3단론법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셔. 딴 거 필요 없어요. 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 말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근데 보통 보면 A 진술이 있고 B 진술이 있고 C를 빈칸으로 놔두는데 이거는 가운데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A는 B이다, B는 C이다 해서 A는 C이다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가운데. 근데 여기서 다른 문제는 주로 이걸 찾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요걸 찾는 거죠. 요걸 찾는 거. 요게 지금 비어있죠? 자, 경찰에 잡히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옥에 안 가면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이다. A는 B이다. 중간에 뭐가 있고 C는 B이다. 자, 여기는 지금 AB 나왔고 여기 안에 지금 CAB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자, 이 C가 지금 없죠? C를 어디다? 여기다 위치시켜야 될까요? 여기다 위치시켜야 될까요? 여기다 위치시키면 C는 A에서 A는 B 나오죠?
당연히 이거는 C는 A가 되겠죠. 그죠?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A는 B이다. 그랬더니 C는 B이다가 나왔어요. 이 가운데 뭐가, 이거와 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A, B 있고 B 있고 지금 모르는 건 C잖아요. 이 C를 여기 한번 위치시켜 보세요. C는 A다. C는 A다, A는 B다 해서 C는 B 나오죠? 이렇게 C는 A다 이렇게 알아채셔야 되는 거예요. C는 A다가 뭐예요? 감옥에 안 가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기 보니까 없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C는 A다의 대우를 살펴보시면 되죠. not A는 not C다. 그러니까 경찰에 잡히면 not C. 감옥에 간 것이다. 경찰에 잡히면 감옥에 간다. 4번이네요. 쉽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짓말 문제입니다. 명제를 기초로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거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지만 여긴 지금 A 월계빌라의 주민들은 모두 A 친척이래요. B는 자식이 없대요. 중요한 거 지금 B에 대해서 자 봅시다. C는 A의 오빠야. A의 오빠야. 지금 여기서 지금 가장 기준이 되는 건 A와 관련이 있냐 없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C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죠. D는 월계빌라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A 친척이다 나오죠. A의 아들은 미국에 산다. B 지금 B와 A 혹은 B와 월계빌라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B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B는 월계빌라의 주민이다. 이거는 참거짓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나머지 A, D, C 이런 것들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수 있어요. 일일이 뭐 A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지금 이거 알고 있을 시간이 없죠. 바로 찾아내셔야 되죠. 자, 하나만 기억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 첫 번째 문장과 관련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면 바로 B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쉽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보고 추리하는 거. 아, 이거 좀 이 문제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거나 원래 직관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조건을 보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려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 마음은 초조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럴 경우 우리는 이거를 그림을 일일이 한번 다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슈퍼스타 K5에서 팀별 미션을 진행하려고 해요. 현재 살아남은 인원은 남자 보컬 2명, 남자 보컬 2명, 2명이 있고요. 여자 보컬 2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기타가 3명이 있대요. 기타가 3명이 있다고 그러죠. 기타는 세모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댄스가 4명이 있답니다. 댄스는 네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4팀이 남아있답니다. 별표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죠. 지금 그림으로 이걸 표현을 해보면. 그래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팀은 총 5팀으로 꾸리려고 한대요. 5팀.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해볼까요? 팀을 5개로 지금 꾸리려고 한대요.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이런 식으로 하죠. 나중에 본선에 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죠. 여기가 지금 보이죠? 자, 근데 조장을 지금 뽑아야 돼요. 남자 보컬 1명, 남자 보컬 1명.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남자 보컬 1명. 이거 없어졌죠? 여기 지금 껴들었어요. 남자 보컬.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자 보컬 하면 또 여자 보컬 1명 있대요. 여자 보컬 1명.
그 다음에 기타 2명, 기타 2명.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댄스 1명, 댄스 1명. 그리고 나서 남은 남자 보컬 1명, 여자 보컬 1명, 기타 1명, 댄스 3명, 그룹 4명을 가지고 각각 여기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조건은 뭐냐면 팀은 반드시 2영역 이상의 사람이 속해야 되며 한 팀에 같은 영역을 소화하는 지원자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있어요. 무조건 2영역 이상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댄스와 기타가 한 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댄스와 기타 이렇게 구성될 수 있죠. 이거 구성해서 여기다 넣어도 되죠. 조건 해당되죠. 있습니다. 맞지가 않죠. 그죠? 이거를 또 다른 색깔로 해볼까?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그룹이 속한 팀에 댄스가 속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룹이 속한 팀에 댄스가 속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나머지 여기에다가 댄스 여기만 빼고 댄스가 여기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나머지 4개의 경우에 이거를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댄스가 지금 3명 남았고 그룹이 4명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3개의 팀은 나오는데 요 그룹 1명은 댄스와 같이 반드시 된다고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요거랑 같이 넣잖아요. 그럼 댄스랑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틀리죠. 남자 보컬이 속한 팀에는 항상 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 보컬이 여기 지금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자 보컬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는 온다 그러면 댄스가 지금 동시에 돼서 여기는 생각하지 맙시다. 댄스가 지금 중복되니까. 자, 그랬을 때 댄스가 지금 3명이에요. 무조건 셋, 댄스 셋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한 군데라도 지금 남자 보컬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댄스를 여기 3군데에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는 댄스, 여기다 별을 넣는다 그러면 남자 보컬이 속했지만 댄스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여기 생기죠. 지금 이 경우. 그죠? 이거 좀 맞지 않죠? 여자 보컬이 그룹과 한 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여자 보컬 1명 남았죠. 근데 그룹과 어쨌든 되겠죠. 여자 보컬 1명 남은데 그룹이 지금 아직 4명이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자 보컬이 그룹과 한 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어쨌든 최소 한 팀은 이루어집니다. 댄스와 기타는 최대 2팀이 구성될 수 있어요. 댄스 3개 남아있고 기타 하나 있어요. 최소 요렇게 구성될 수 있겠죠. 3개. 근데 최대 2팀 3개도 구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시고요. 중요한 거 하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시간 좀 많이 걸리죠. 생각보다. 이러면 일단 생각을 그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문제부터 빨리 풀어보시고 나서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할만 하시죠? 네. 남은 시간 유익하게 활용하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셔서 정말 이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